있고요. 우리 현재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평가 주체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요. 토지는 평가업자들이 선정하도록 돼 있고 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선정해요. 원래는 다 그 평가업자들이 있었는데 감정원에서 주택은 자기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업자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뭐 이제 이렇게 굳어진 거죠. 토지 보면은 표준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요. 주택도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어요. 얘도 표준주택이 있고요. 개별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얘는 이 표준하고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 시험에서 잘 쓰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표준하고 개별로 구분하는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해요. 자, 단독주택은 물건마다 상태가 다 틀리죠. 근데 공동주택이라는 건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한다고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계속 구분한다고 줘요. 이거를.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네 결정 공시 주체 설명했었죠. 표준지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여기 있는 개별 공시가 있죠. 네, 이건 시군구청장이 해요. 여기 있는 표준이 있죠. 국장이 해요.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은 국장이 해요. 그러니까 국시국이에요. 순서를 적을 수 있으면. 그러면 얘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자,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개별 공시가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의신청하냐면 똑같아요. 결정 공시주체에게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겠죠. 그렇죠? 기간은 며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결정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답변을 해줘야 되죠. 네,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은 며칠? 30일. 이걸 틀리게 줄 때 주로 60일이라고 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표준지 공시가 있죠. 개별 공시가 있잖아요. 그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이의신청은 누구가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토지 사용자, 그 다음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사용자 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법률상 이해관계인들도 이의신청은 가능해요. 토지 기준했을 때. 그 다음에 얘네들 우리가 결정 공시하기 전에 심의 거쳐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는 누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여기 있는 표준주택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는 중이 되는 거예요. 심의할 때. 우리 교재상에서는 그거까지는 이제 언급이 거기 어디 가 보시면 되냐면요. 515쪽에 가시면 거기 하단에 그 표준주택 가격 공시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거기 보면은 그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표준 여기 들어간 애들은 중앙이고 나머지는 시라고요. 근데 시라는 거는 개 들어가면 시라고요. 개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자 들어가면 시라는 거예요. 시군구. 나머지는 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참고로 보시면 공시 기준일은 다 1월 1일이에요. 공시 기준은 뭐가 틀리냐면 결정 공실이 틀린 거예요. 결정 공실이. 오늘이 5월 4일이잖아요. 지난달 말일 있죠. 4월 30일. 4월 30일 날 주택가격 공시한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하고 이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격 공시한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별 공시가는 언제 공시하냐면요. 다음 이달 말일에 공시해요. 5월 31일 날. 5월 31일 날 이 결정 공시하면요.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 쪽에서 우리가 정리할 때요. 514쪽에 가시면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보면은 거기 양가로 3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라고 돼 있죠. 예, 효력에서는 동그라미 4번이 있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토지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있죠.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지문으로 잘 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를 선정할 때 국공유지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표준지 선정은 국공유지, 국유지나 공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에? 표준지 선정에서는요, 국유지하고 공유지는 제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까 이것처럼 표준지 선정을 할 때는 뭐를 하질 않아요? 사정 보정하지 않아요.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부터 이미 사정 보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표준지 선정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거 원칙이라고 해야겠군요. 자, 일단 얘는 이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적정 가격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에? 시장 가치하고 적정 가격. 에? 이게 통상적인 시장 기준 하는 거예요. 이거 한정된 시장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시 기준일 현재 용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시 기준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1일. 예, 1월 1일 기준 현재 용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나지상정평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상에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지만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현황 기준 원칙 할 때도 설명했죠. 부동산 평가할 때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국토 중에서 공법상의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이 개발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공시 기준일 현재 이 개발 이익이 현실화 구체화돼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뭐 대지 조성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야지 이 땅이 한 10년 후에는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정 원칙이에요. 이 중에서 얘 출제했고요. 얘 출제한 거예요. 2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통상적인 시장인데 한정된 시장 이렇게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쪽에 이 가격 공시도 있죠. 예, 여기서 해야 될 거를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하나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적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걸 묶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정 공시,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이거는 다 이제 정리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은 주택가격 공시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가격 공시 효력, 이의 신청 이렇게 했고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의 신청 뭐 이렇게 돼 있고 단 이제 요거 중에서 그것만 표준 주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있죠. 여기 보면 얘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죠. 얘네 둘은 전세권 등이 설정이 돼 있으면 설정되지 않은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야. 얘는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택을 보게 되면 전세 설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안 돼 있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적인 거예요. 표준주택하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이 없는 상태로 보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사용수익을 저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관계를 풀어야지만 걔를 매매를 하거나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16쪽에 가시면요. 자, 그 위에 기역, 맨 위에가 기역이 있고요.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죠. 디귿에 가면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산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인청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516쪽에 가시면 하단에 양가로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표준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주택 다 똑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는 안 나와 있고 요거만 나와 있으니까 둘 다 적용이 똑같다고요. 표준주택이나 무슨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전세권이나 그 밖에 사용수익을 저해하는 게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한다고요. 깨끗한 상태로. 그 다음에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517페이지에 가시면 맨 위에가 양가로 4번 있고 그 밑에 가면 3번에 주택가격 공시 효력이라고 있죠. 거기 양가로 2번에 가면 그것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있죠.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인 거예요. 이게 표준주택의 가격이 아니란 말이죠.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고, 개별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어와요. 이게 공동주택으로 바뀌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두 개가 같이 묶어서 들어오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거기 예제에서 틀린 거는 4번을 준 거잖아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뢰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요. 요게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그 문장에 대한 이런 흐름이 지금 없어가지고 또 여기다 하면은 또 제목 달고 또 적으시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자료 드릴 때 거기다가 요쪽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드리니까 드릴 테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뒤로 가시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돼 있죠. 자, 비주거용이라는 것은요.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오피스, 공장, 오피스텔 이런 애들 있죠. 비주거용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얘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거용에 비해서 과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적게 부과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들도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해준 건데 기본적인 게 똑같아요. 거기 가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주거용 무슨 부동산? 개별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있죠. 예, 결정 공시주체가 누구겠어요? 여기 보면 표준주택 누가 해요? 국장이 해야죠. 이의신청 누구에게 해요? 국장이 해야죠.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0.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 뭐는 알아야 되냐면 표준지 공시사항하고 표준주택 공시사항도 알아야 돼요. 그 공시사항도 똑같아요. 다만 표현만 비주거용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별 부동산은 누가 하겠어요? 시장군수구청장. 개가 들어가면 다 시라고요. 그 다음에 집합이 들어가면 또 누가 하겠어요? 어? 여기 우리가 공동주택 하면 국장이 하잖아요. 집합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다 같단 말이에요. 이의신청도 똑같이 공시주택이 하는 거고 기간도 며칠 30일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기본적인 거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나온 적은 없는데 한 번 정도는 지문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해두시면은 자, 대신에 거기 521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하면 공시사항이라고 돼 있죠. 521페이지 박스에 거기 하면 표준지 공시사항 있죠. 예? 예.
그거 체킹하시고 그다음에 표준주택의 공시사항 있죠. 예, 그거 두 개는 체킹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단 거기 표준지 있죠. 예, 표준지에다가는 이거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지세 있죠. 요거는 표준지에만 적용이 돼요. 표준주택에는 적용이 안 돼요. 기본적인 항목이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하다고요. 그죠? 지목,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도로 상황 뭐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밖에 표준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죠. 거기 저 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지에만 지세가 있는 거예요. 표준주택에는 지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세를 어디에만 넣으라는 거예요? 표준지에다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죠. 여기 문제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 523페이지 있죠. 자, 거기 가면은 그 1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은 4번에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니까 틀린 거겠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을 해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같은 경우 있죠. 문제가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4번인 거예요. 왜냐하면 4번만 주택인 거예요. 문제는 표준지 공시가 산정을 물어봤잖아요. 땅을. 근데 4번만 주택이잖아요. 그죠? 이거 옛날에 출제도 가끔 들어갔던 이 감정평가 같은 양반이 이런 식으로 문제 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뭘 유도하는 거냐면 착각을. 그러니까 이거 얼핏 보면은 그거를 보지 않고 우리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국유 공토지에 대한 어떤 취득 뭐 이런 거에만 내용을 보니까 주택인지 토지인지가 구별이 안 되고 뺑글뺑글 도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렵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실부터 60일 이내 이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까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0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몇 개만 잘 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오후에 우리 또 기출문제 그것도 하잖아요.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또 몇 가지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은 기본적인 사항이 다 정리가 돼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뭐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신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앞에서부터 이제 끝으로 이론 정리가 끝이죠. 이제 5, 6월 달이면 그 내용을 보고요. 요약집으로 갈지 아니면 기본서로 같이 갈지 뭐 이렇게 해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기본서로 가면 요약집으로 가면 이 분량이 좀 더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압축된 내용을 가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기본서로 가려고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쭉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봐서 병행해서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복습을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론 강의가 끝이잖아요. 이론 강의가. 그렇기 때문에 복습 잘해 주시고. 그죠? 네.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의지를 갖고. 올해 꼭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네? 네. 그래요. 자,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